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알고 살자 경제, 이번 강의는 보상체제 개혁은 어디서부터입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속 성장도 어렵지만 분배, 즉 밥그릇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 많이 가져가는 것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떤 보상체계가 상식적이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 몇 가지 사례를 같이 생각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명예와 권한이 많은 교수와 관료 그리고 소상공인 중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려야 정상일까? 엔지니어와 연구원 그리고 의사 중 누가 더 많이 받아야 경제가 잘 돌아갈까? 위험한 일을 하는 스크린도어 수리공이 지하철 공사의 간부 직원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될까? 공기업 사장의 보수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하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성공한 정치인, 관료와 교수들이 열심히 일하는 농민 소득이 10배씩 받아도 문제가 없나? 한국의 보상체계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 세력이 크게 바뀌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분배 제도나 방식을 바꿔왔습니다. 과거 소득의 대부분이 토지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 토지 제도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이래서 녹과전, 과전제, 정전제, 둔전제 등 많은 종류의 토지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도 1945년 광복 이후 남북한 모두 토지 개혁을 실시했고 당시에는 가장 강력하고 적절했던 분배 정책이고 경제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현재의 한국에서 밥그릇을 우선 바꿔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부동산 부분을 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 등 민간 부분일까? 공공 부분일까? 최저임금 인상인가? 먼저 민간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1차적으로 시장의 경쟁을 통해 분배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 등 민간 부분은 사업이 잘 되면 소득이 많아지고 직원들 월급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은 도태되는 것이지요. 사업이 잘 돼 많은 돈을 버는 기업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줄 수 없지만 국민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은 보조금을 주어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시장은 당연히 독과점, 불법 등이 없고 투명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독과점과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때 소득세 최고 세율을 94%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민간 부분의 보상체계 개혁은 독과점과 불법 탈법을 없애고 조세제도를 정의롭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이 일부 소수의 기업이 많은 돈을 버는 경우에는 불법 등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이들이 직원과 하청업체, 주주 등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보수는 시장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고 국민 경제의 지급 능력 범위 내에서 국민의 상식에 맞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얼마를 받는 것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것인가를 2017년도 국민소득 통계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하경제 등 비관측 부분이 있지만 국민소득 통계가 국민경제 전체의 지급 능력을 잘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17년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국민 총소득 GNI는 1731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 GDP 규모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 소득을 모두 나누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경제가 현재 수준의 생산이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장 설비, 건축물, 도로, 공항 등이 낡아 없어지는 부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정자본 소모품이 2017년 332조 원이고 이를 뺀 것이 순국민소득입니다. 순국민소득도 국민 전체가 바로 다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이루고 살기 위해선 국방과 치안, 공공시설의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이의 비용은 대략 국가 예산이 절반 규모인 생산 및 수입세 규모와 비슷하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산 및 수입세를 제외한 것이 요소비용 국민소득으로 2017년 1217조 원입니다.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기업이 목인 영업이익료와 임금 근로자의 목인 피용자 보수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 규모를 더 키우지 않는다면 국민이 모두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요소비용 국민소득 전체를 2017년 총인구 5,142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평균 소득이 되는데 2,367만 원입니다. 임금근로자 목인 피용자 보수를 2017년 임금근로자 1,983만 명으로 나누면 평균 임금은 3,304만 원입니다. 국민 전체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돈보다 1,00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보수는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의 70%에서 150% 사이, 즉 일반적으로 중산층으로 불리는 소득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는 2,313만 원에서 4,956만 원이고 이를 소득 분위별로 보면 대략 하위 35%에서 상위 25% 상위에 해당됩니다. 많지도 적지 않은 수준일 것입니다. 임금근로자 대신 전 국민을 기준으로 중산층 기준소득을 산정하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어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하위직 공무원은 중산층 소득이 하단과 비슷하지만 근무 기간이 긴 중위직급과 고위직 공무원, 공기업 중위직급 이상 직원 등은 중산층 소득이 상단을 크게 총화합니다. 여기에다 대부분 퇴직 후에 아주 후한 연금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한국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기업과 같은 전형적인 공무원 부분뿐 아니라 외형적으로 민간 부분이나 실제는 공공 부분과 같이 운영되는 곳이 많고 이들이 보수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즉 사립학교의 교수와 교사는 학교의 재정 지원과 연금 지급 보장 등으로 공공 부분과 다름이 없죠. 의사 등 의료 부분은 의료보험에 의해 의료비 결정 등으로 공공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의사를 공무원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은 민간 영역이어야 하나 한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엄격한 신설 규제와 업무 영역을 보호하고 있어 공공 부분처럼 운영되고 통신 부분도 비슷합니다. 종합해보면 한국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직 공무원, 공기업과 금융기관 고위직원, 의사와 정규교수 등은 중산층 범위를 훨씬 넘어 상위 1, 2% 안에 드는 상류층의 소득을 얻고 있지요. 정상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기초생계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아마 중산층 소득의 하단인 연 2,313만 원보다는 적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만 받아서도 중산층에 포함된다면 무언가 이상한 것 아닐까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만 원은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연 1,889만 원입니다. 여기에 일반 근로자 정도의 초과 근무를 한다면 중산층 소득의 하단에 근접합니다. 최저임금이 국민경제의 지급 능력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민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중산층 범위에 드는 소득을 벌고도 살기가 팍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인데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공한 정치인, 관료, 교수, 의사, 공기업 등 공공부문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등 국민경쟁 능력에 비해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국민의 기대 수준을 높이고 집값과 교육비 등을 올리는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분배 상황은 거칠게 표현하면 소수 대기업이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 등 공공부분이 밥그릇이 너무 커 소상공인 등 민간 부분의 종사자가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체계 개혁은 성공한 정치인, 고위공무원과 공기업, 고위직, 교수와 의사 등 보수가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의 보수를 한국 경제 중산층 소득에 맞게 밥그릇 크기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체계 개혁, 즉 임금과 노동 조건의 상식적 기준과 합리적 체계를 만드는 일이 경제개혁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개혁은 심오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밥그릇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입니다. 공공부분이 보상체계가 개혁되면 민간 부분은 경쟁 완화와
우수인재 유입으로 활력이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을 원하는 사람은 기업 등 민간 부분으로 가야 하고, 이들이 기업 활동을 통해 많은 돈을 벌면 일자리가 더 늘고 성장도 좋아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창업 등 민간 부분이 활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